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임종석 실장이 저 자리에 간 거는 어떻게 보면은 동상이몽이죠. 이재명 대표는 대권을 앞두고 조기 대선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 여러 사람의 지지를 끌어모으고 한쪽으로 좀 몰아가는 그동안에 비명 횡사 공천해서 어떻게 보면 임종석 전 실장한테 가혹하게 공천했잖아요. 박용진 전 의원도 가혹하게 내쫓았잖아요. 그렇지만은 손잡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권 가는데 나 가는데 방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자리 좀 줄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은 임종석 실장으로 봐서는 지금은 안 돼도 자기는 내가 좀 한번 노려볼 만한 거 아니야? 뭐 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지금 비명계 주자 또 저 임종석 전 실장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만나서 자기 영역을 자꾸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확장해 나가고 최근 중도 보수라는 그런 이슈도 꺼내면서 뭐 나름 당내 비판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여권의 비판은 물론이고 그렇다더라도 자신의 그 생각을 드러낸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영역을 자신의 지위를 보다도 확고해가는 과정이다. 저런 얘기도 이재명 대표가 전혀 불리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런 부분도 임종석 전 실장도 저렇게 얘기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도 영역도 지키면서 이재명 대표도 그걸 또 인정해주고 저는 저런 모습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네. 현재로서는 좀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재명 모든 세력 힘 합쳐야 임종석 이 넘어서려는 분 지지. 여기서 말하는 이는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려는 분을 지지합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재명 대표와 임종석 전 실장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오찬 과정에서 나눈 대화가 이랬다는 거죠. 대화 내용만 보면 분위기가 살벌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 어땠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이고.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하실 역할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시기가 되죠. 민주당의 구조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경쟁을 해보려는 용기를 내고 이재명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저는 좀 성원하고 지지하고 할 생각입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게 다양성을 본질로 하고 당연히 할 얘기들 해야 되고 언제든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경쟁은 일상적이라 되고 뭐 그걸 제지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죠. 박용진 의원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가끔씩은 제가 되새겨보기도 하는 얘기인데 운동장 넓게 쓰자. 현대 축구죠. 네. 네, 이재명 대표와 임종석 전 실장의 대화입니다. 웃으면서 만나고요. 웃음이 오가는 가운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최창일 교수님,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임종석 전 실장이 나는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려고 하는 분을 지지할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 이건 사실 싸우자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가장 그 쓴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임종석 전 실장이에요. 네. 지난 총선 때 공천 배제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은 원론적 얘기를 하는 건데 상당히 그 자기 속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되게 저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 앞에 있는데 나는 당신 말고 다른 사람, 당신이랑 싸울 사람 경쟁자 지지할 거였잖아요. 원론적 이 말은 그렇죠. 그만큼 운동장을 넓게 쓰고 네. 다양성을 갖고 가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조건 좋은 소리 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뭔가 반론을 제기하고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기하는 후보를 난 지지하겠다. 뭐 맞는 말인데 그건 뼈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당장 어떤 비판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단지 그러나 어쨌든 지금 뭐 숱하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거의 확고한 일극체제 아니겠어요? 뭐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전제하에 조기 대선 네.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대법원 판결에서 피선권 박탈이 나오지 않는 한 제가 볼 때 뭐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걸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지금 비명계 주자 또 저 임종석 전 실장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만나서 자기 영역을 자꾸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확장해 나가고 최근 중도 보수라는 그런 이슈도 꺼내면서 뭐 나름 당내 비판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여권의 비판은 물론이고 그렇다더라도 자신의 그 생각을 드러낸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영역을 자신의 지위를 보다도 확고해가는 과정이다.
저런 얘기도 저 이재명 대표 전혀 불리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런 부분도 임종석 전 실장도 저렇게 얘기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도 영역도 지키면서 이재명 대표도 그걸 또 인정해주고 저는 저런 모습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네. 현재로서는 좀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하.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네. 발언 자체도 말이죠. 면전에서 다소 굉장히 뼈 있는 말들이 오가고 말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센 얘기들 같지만 사실 이런 게 이재명 대표한테도 임종석 전 실장한테도 상당히 상호간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다. 오히려 이게 나은 거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윤영걸 대표님. 그럼 임종석 전 실장이 얘기한 나는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려는 분을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이 넘어서려는 분은 누구냐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뚜렷이 나온 사람은 없죠. 네. 뭐 본인일 수도 있죠. 본인일 수도 있고 뭐 지금 다른 뭐 김부겸 전 총리나 뭐 김경수 경남지사나 아무래도 좀 지금 지지세가 잘 안 나오니까 뭐 상징적인 의미로 네.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려는 분을 지지한다. 뭐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임종석 실장이 저 자리에 간 거는 어떻게 보면은 동상이몽이죠. 이재명 대표는 대권을 앞두고 조기 대선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 여러 사람의 지지를 끌어모으고 한쪽으로 좀 몰아가는 그동안에 비명 횡사 공천해서 어떻게 보면 임종석 전 실장한테 가혹하게 공천했잖아요. 박용진 전 의원도 가혹하게 내쫓았잖아요. 그렇지만은 손잡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권 가는데 나 가는데 방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자리 좀 줄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은 임종석 실장으로 봐서는 지금은 안 돼도 자기는 내가 좀 한번 노려볼 만한 거 아니야? 뭐 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거죠. 예, 마키아벨리즘하고 비슷해요. 네. 목적으로 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윤리나 이런 거 필요 없다. 목적으로 해서 나는 간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에 또 대화 지금 김부겸, 임종석, 박용진, 김경수 다 하는데 빠진 대권 주자 한 명이 있잖아요. 누구겠어요? 이낙연 전 총리. 이분은 아예 빼놨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 자기 후보군도 좀 갈라치기 하면서 네. 자기한테 힘 모을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최 교수님도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만 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성과는 있을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상이몽이긴 하지만. 네.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닌지 애매해요. 네. 성과가 있긴 있지만 동상이몽이긴 하지만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지금 양쪽 동상이몽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유 잘해봅시다라고 지금 손을 쓱 내밀었는데 거기 사실 이 모두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공개 자리로 이 비공개로 얘기를 하기 전에 취재진이 다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굳이 임종석 전 실장이 나는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려는 분을 지지합니다라고 철벽을 친 건데 근데 이렇게 철벽을 친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플러스가 있을 것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관련해서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 당대표실 관계자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대표가 구체적인 자리를 제안한 건 아닌데 선거 국면에서 혹은 차기 정권에서 어떤 역할을 해달라는 공간을 비명계 인사들한테 좀 열어뒀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최창렬 교수님. 이렇게나 임종석 전 실장이 아주 칼같이 딱 철벽을 치는데 뭐 공간을 들어갈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안 들어가게 할 리가 없죠. 지금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총선에서 자신의 세력을 포스트에 박아놔야 포지셔닝 시켜놔야 대선 경선을 통과할 수가 있다고요. 네. 목표는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모든 걸 갖는 자리예요. 네. 저는 자신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비판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도 듣기 나쁜 얘기도 아닙니다. 저 얘기는. 당연히 저런 사람들 품어야죠. 포용하고 자리 주고 이게 정치의 기본 아닌가요? 뭐 여기만 그렇습니까? 다 그런 거지. 선대위원장 자리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관직도 있고 공직도 있고 당직도 있고 많기 때문에 네. 저분들도 마찬가지. 비명계 저분들 저런 목소리 좀 내야죠. 무조건 저는 당신 지지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신의 충성이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판적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비판적인 얘기도 하고 다른 얘기도 하고 그래야 자신의 또 위치도 확보이 되고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후보가 되고 양쪽이 결집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분들이 저희 국민의힘으로 가겠어요? 임종석 전 실장이 뭐 탈당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자리 주고 또 시너지 효과 내고 언론을 향해서 또 관용도 보여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 일상적인 전 절차라고 봐요. 당연히 자리 마련해 주겠죠. 네. 선대위원장도 하고 선대본부장도 시키고 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많이 봐왔던 거 아닙니까? 네. 뭐 별다르게 볼 사안도 아니다. 뭐 통상 이래 왔는데 왜? 뭐 이 말씀이에요. 그 임 전 실장이 얘기한 것도 뭐 기분 나쁘게 들을 일도 아니고 그냥 원론적으로 하는 얘기인 거고 그냥 그렇게 해서 또 대선 치르고 하는 거지 뭐 약간 이 말씀으로 지금 하셨어요. 네.